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KNP 한국경찰.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출간기념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수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날씨가 사실 쌀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꽉 가득 채워주시고 밖에도 정말 많이 오셔서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사명 전 총경님의 첫 책이죠.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는 12월 13일 바로 어제 출간된 책인데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의 첫 출간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저도 참 영광입니다. 책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는 전국 경찰서장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그리고 보복성 인사를 당한 뒤 지난 8월 경찰을 떠난 유사명 전 총경님이 약 1년 동안 투쟁해왔던 기억 그리고 35년간의 경찰 생활을 담담한 어투로 풀어낸 에세이집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조금 미리 받아보았어요.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미리 받아봤는데 아마도 앞으로 책을 읽으실 예비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 7월 경찰국 설치 반대 투쟁에 대한 뉴스를 좀 떠올려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읽는 동안 좀 생생하게 그때 감정이 떠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담담한 어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투 속에서도 총경님의 투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남고자 부당함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던 전 총경님의 용기와 고뇌 그리고 결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류 작가님으로 돌아오신 전 총경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정말 귀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요. 대표적으로 몇 분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님 자리 빛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태경 민주당 비장군 지역위원장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축하해주러 달려오신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제는 류 작가님으로 돌아오신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출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류사명 전 총경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달음에 성큼성큼 달려오셨어요. 가장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가 이래 많이 겨울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빗길을 뚫고 이래 멀 서울에서 오시고 아산에서 오시고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한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느낌을 언제 한번 기억이 나는 경험이 있는데 작년 7월 23일 날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경찰서장 회의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시느냐, 제가 처음 전무후무한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이게 성사가 될까, 흥행이 될까, 관심을 끌까 했는데 그 당시에 가서 현장에 가서 7월 23일 2시에 가서 보고 제가
그 깜짝 놀랐던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도 손님이 과연 얼마나 오실까, 비가 오는데 어쩔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들이 무색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을 아까 유 작가로 했는데 제 이름이 류삼령입니다. 왜 류삼령인가 하면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경찰 일을 하면서 제가 조심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가 없는 남자다 해서 삼령이라고 책에도 적어놨어요.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이 골프 접대가 이제 겁이 나서 골프를 안 치고 기업인을 만나지 않고 또 그다음 저녁 약속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굶더라도 저녁 약속은 피해야 직원들이 보호되고 저도 이제 술로 이제 보호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경찰서장 회의를 하면서 이름을 제가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저보고 그릇이 크다고 대기발령을 주셨어요. 큰 그릇이라고. 그래 한 대기발령회가 큰 그릇으로 한 넉 달 있다 보니까 그것 갖고는 성이 안 찼는지 저보고 정직하다고 정직 3개월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정삼입니다. 대통령이 주신 호가 정삼이에요. 정직 3월. 어제 이제 교수회의에서 올해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견리망이입니다. 그걸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말이 있어서 또 이번에 또 소개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 경찰서장 54명이 이 진짜 김종배 회담하면서 회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되는데도 하느냐 이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어려운 일과 이로운 일은 수준 차이가 난다. 이로움을 볼 때는 반드시 그게 어려운지를 봐라 해서 견리 사의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행태가 이익 앞에 정의는 없다 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제가 이제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수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경찰 생활 35년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수사 경력인데 제가 수사를 경험하면서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뭔가 하면 참기름하고 그 다음에 라면이 싸웠어요. 그런데 라면이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가신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이 고소한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간지 아십니까? 다 불었어요. 라면이 다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라면도 잡아왔죠. 그 옆에 싸움 구경하던 김밥도 우리가 잡아왔어요. 왜 잡았는지 압니까? 말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경찰서로 오던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와서. 자, 이걸로 이제 수사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MG 개그와는 조금 반대되는 아재 개그로 또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책의 출간회잖아요. 첫 책의 출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핏 이제 출판계 쪽에서 듣기로는요, 요즘 미디어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종이책이 인기를 얻고 종이책이 좀 관심을 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는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쑥스러운데 지금 윤석열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권이 석 달밖에 안 됐을 때 윤석열 좀 강한 드라이브에 이렇게 제가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죠. 윤석열은 막 계속 악셀레러를 밟는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우리 경찰 동지들이 같이 이래 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답답해서 말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억울함, 답답함을 여기에 적어놓은 책이다 싶어서 좀 더 관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솔직함이 관심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스토리를 좀 생생하게 오늘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 사회를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 편 한 편 이 책 안에서 저희가 좀 뜯어보듯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발췌하듯이 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가장 좀 제가 매운 것부터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야기죠. 검찰공화국 독재 서막 7월 23일의 이야기입니다. 충경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다는 게 욱한 거죠. 우리 경상도 부산 산하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욱하면 주체 자제할 줄 모르는 그것 때문에 한번 세게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마 쭉 간 겁니다. 아,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경상도 사나이의 욱함이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된 비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들고 아무리 욱해도 이 35년의 인생을 걸고 그냥 이렇게 지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겁이 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경찰 지금 많이 오셨는데 공무원을 한다, 경찰 공무원을 한다 하면 이게 해마다 간이 쪼그라들고 계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간이 반씩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간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하라면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욱하는 그 성격을 주체를 못해서 가다 보니까 쭉 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단호하게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셨나요? 경찰국 신설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막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올리는데 이게 잘 보시면 이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면 이승만 정권 때 경찰국을 치안국을 내무부에 넣어갖고 경찰을 부려서 부정선거에 활용을 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다음 4.19로 민주당 정권 때 경찰을 하면 큰일 난다고 정권하고 분리해서 공안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임무에서 경찰 사무를 뺐어요. 그런데 다시 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다시 그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내무부 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 집어넣었죠. 이게 1990년도 말하고 91년도에 이 경찰청이 설립되고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고 독재 정권이었지만 여소야대로 야당의 힘이 세했기 때문에 다시 경찰을 정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해서 경찰을 내무부에서 분리하고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경찰을 빼고 그 다음 경찰청으로 독립시켜 나가고 지금 잘 오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재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히 잘못됐고 법에도 안 됩니다. 제 책에도 권은희 의원 33페이지 읽어보세요. 권은희 의원님 발언이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했다. 누가 봐도 잘못했다. 곡학 아세아는 학자들 정권에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몇 사람 말고는 누가 봐도 불을 보듯이 잘못된 이 일을 우리가 경찰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결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정말 처음에 올라오실 때 그 따뜻한 눈빛과는 좀 상반되는 느낌으로 감정이 고조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은 좀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감정이 고조된 김에 오늘의 가장 매운 질문, 불닭맛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 정부를 불통한다는 표현이 좀 많더라고요. 불통하는 현 정부 그리고 검찰공화국의 검수원복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검수원복도 이게 이제 국가의 권력을 잡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시행령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면 헌법의 구제를 받아서 법률은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되고 시행령은 법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검수원복 시도는 시행령으로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준 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고 법률에 규정한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서는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건데 그걸 뒤집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예요. 그 사람들이 제보고
경찰 대학생들 모아갖고 12.12 쿠데타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우리 경찰서장들의 회의에 갖다 붙인 이유가 자신들이 쿠데타를 계획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자기 머리에 있는 이야기로 비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법률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권을 회복을 못하니까 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렇게 법률과 헌법 질서를 정지시키고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가장 매운 질문인 만큼 가장 이렇게 감정을 소모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감정으로 공감해주고 있는 게 이 무대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워워 시켜보겠습니다. 네. 워워 하고요. 자, 이제는 인간 유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 유사명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관객분들께 제 생각과 동일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화 속의 캐릭터가 하나 떠오르는데 혹시 어떤 동화인지 아실까요? 둘리요. 네. 둘리는 생각지 못했는데 네, 또 있을까요? 마이콜이요. 아, 약간 공룡을 좀 많이 닮으셨나 봅니다.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 뵀을 때 이렇게 좀 보글보글 파마머리한 느낌과 여기에 스카프만 이렇게 딱 두르면 어린 왕자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빨간 머플러 없나요? 네, 다음에 뵐 땐 제가 빨간 머플러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 작가로 데뷔를 하셨어요. 이 작가가 되기 전까지 35년을 경찰로 살아오셨는데요. 이 3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좀 긴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을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다사다난했죠. 네. 일도 많았고 더 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저쪽 뒤쪽에 계신 분들 특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경찰의 10대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10가지 사건 중 몇 가지 사건을 총장님이 직접적으로 겪어보신 그 생생한 경험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일까요? 우리 이제 경찰 역사가 77년 됐습니다. 77년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사고를 모아서 부산경찰청 2층 박물관에 가면 경찰 10대 사건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보면 구포 열차 탈선 사건, 서울의 대연각 화재 사건, 이런 큰 사건들 중에 9번이 가나다라 실탄 사격장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일본 사람 10명이 폭발해서 죽고 한국 사람 5명 죽은 그 사건이 9번이었고 10번이 이제 석 달 있다가 김길태 사건, 구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 요 두 사건인데 77년 역사상 가장 큰 9번째, 10번째 사건을 제가 지방청 주무계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9번 그 실탄 사격장 화재 사건은 2009년도 말에 발생한 사건인데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이 와서 남포동에 와서 실탄으로 권총 사격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폭발 때문에 한 15명이 몰살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사건이 날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일본 그 총리가 이 해외 동남아에서 이제 같이 회담을 했는데 일본 수상한테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국 가서 1명 죽었습니다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보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좀 특별히 좀 잘 좀 신경을 써주라 해서 이제 막 그냥 청와대에서 챙기기 시작한 사건이었고 그 막 처음에는 폭발의 원인을 몰라서 북한 테러다 막 안기부에서 그래 해가 안기부도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그래 압박이 들어올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CCTV가 이 관광객이 들어와서 폭발 3초 전에서 CCTV가 딱
끊겨버렸고 화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의혹이 엄청나게 증폭이 됐었는데 우리 부산청 그 과학수사계에서 제가 과학수사계장이었으니까 이 서울에 가고 그 삼성을 찾아가고 오만 대를 다 찾아가고는 안 된다 하는 거를 해갖고 그 폭발의 현장 상황을 그대로 봄으로써 이게 우발적으로 이제 실탄 사격을 한 화약의 잔사가 풍선인지 실탄 유탄인지 모르지만 그게 폭발돼서 났다 이렇게 밝히고, 이제 큰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이 중요하고 외국인의 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그거를 잘 밝혔다. 그래서 9번째 사건이었고, 10번째 사건은 김길태 사건인데 그 석 달 있다가 제가 이제 폭력계장을 옮겨갔는데 여중생이 실종이 된 겁니다. 여중생이 아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2월 달에 애가 혼자 집에 있다가 납치를 된 거예요. 애가 없어져 놓으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납치가 맞다 해서 부산에 있는 전 경찰을, 부산에 16개 경찰서가 있는데 전 경찰서장들이 자기 직원을 데리고 와서 주변 산을 다 했습니다. 역사상 부산 경찰 역사상 부산 경찰이 한 곳에 모인 적은 없어요. 전 경찰이, 우리 경찰이 10,000명인데 좀 그 일자를 달리하지만 전부 수색을 하고 해가 결국에 애를 찾았는데 그 바로 옆에 그 대문 위에 있는 물탱크 안에 뭘 집어넣고 이래 숨겨 나오니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 찾고 그 범인을 검거하고, 범인을 검거해서 이제 거짓말 탐지를 해서 자백을 받고 뭐 이래 갖고는 그 범인은 이제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제 무기징역으로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런 상태가 10번 김길태 사건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다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사상 경찰서 직원보다 더 많은 전국의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와서 우리하고 동행 동숙하면서 취재를 했고 우리는 수사를 했는데 우리보다 촉이 더 빨랐습니다. 항상 비난받았어요. 욕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10번 사건이에요. 네, 이렇게 사실 저는 TV에서만 접했던 이 사건들을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조금 소름이 돋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생한 느낌으로 직접 들으니까 소름이 돋는데요. 사실 얼핏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건을 얘기하실 때 눈이 굉장히 매서워지고 맞습니다. 날카로워지시는 것 같아요. 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 이런 눈이 아니고 이래 그게 원래 모습입니다. 네, 조금 무섭습니다. 강력범죄나 흉악범죄를 이렇게 많이 다루셨잖아요. 다루시면서 경찰로서 느낀 희열이나 어떤 책임감이 또 있으셨나요? 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사회가 긴장을 합니다. 전체가 사회, 우리 경찰만 긴장하는 게 아니고 주민도 긴장하고 언론도 긴장을 하고 딱 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막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는데 제가 그 책 소개하는 글에도 적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좋아해서 재수할 때도 이 문제 암기하다가 좀 그 머리가 좀 찌끈찌끈하면 수학 문제를 퀴즈처럼 풀어갖고는 머리를 식히고 다시 암기로 돌아갔는데 이게 수사를 하는 것은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퀴즈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서 실마리를 찾아서 문제를 딱 해결해서 딱 풀어지면 이제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즐겼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직접 들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TV에서만 봤던 그 사건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TV에서만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경찰분들의 노고가 또 느껴집니다. 뒤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경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 소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아까 그 네. 말씀 하나 빠졌는데 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PTSD. 제가 그 과학수사계장을 3년이나 했습니다. 과학수사계장을 하면 부산 시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살인사건 현장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시체를 보고 또 병원에 가져다가 부검을 하는 것까지 지켜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게 몰랐는데 지금은 트라우마예요.
제가 길 가다가도 어느 장소가 딱 보면 저기에서 누가 어떻게 죽었지, 저기에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지가 연상이 되니까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우리 가족도 왔지만 이상한 그 드라마, 그 경찰 드라마, 사건 드라마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트라우마 아직 있습니다. 정말 제 소름을 가셔야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더 돋게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시간이 왔습니다. 프롤로그를 함께 읽고 싶어서 제가 조금 들고 왔습니다. 발췌해 왔는데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겠노라며 만용을 부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솔직하게 말하고 거짓 없이 행동하는 것이 나의 평생 철학인 만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자 한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시민으로 돌아오시면서 사실 경찰으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경찰에서는 이제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서, 그래 그 이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정권의 부당한 이 경찰 장악과 지금 경찰이 이제 이 몰락해, 이 경찰이 이제 30년 전으로 이제 회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내부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나왔죠. 그리고 지금 시민으로서는, 작가로서 이제 이런 방법과 유튜브를 하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죠. 또 앞으로 뭐 저한테 무슨 일이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경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딱 한쪽으로 몰아서 그거 아니냐,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최고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마음을 저희가 전해서 들어보았고요. 사실 이거는 방금 제가 든 질문인데요. 제가 이 토크쇼 시작 전에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입니다. 마치 한지 같은 배경이에요. 작은 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소나무가 조금 외로워 보이는 소나무들이 2개, 3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명함에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동안 명함 없고 지금 명함 만든 지 일주일이 안 되고 그동안은 백수였기 때문에 그냥 뭐 유삼령입니다 하고 그냥 말았는데 이제 너무 죄송해서 명함을 받고 명함을 못 주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함을 만드는데 적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김정희의 세안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희가 조선시대 이제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태장 도유사랑인데, 태는 이제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얇은 회초리로 때리고, 장은 두꺼운 곤장으로 때리고, 도는 가두는 거고, 유는 유배고, 사는 사약이고 사형인데, 김정희 선생님은 유배를 가셨어요. 2번째 사형 밑에 2번째 형을 받으셨고, 저도 이 해임이나 파면보다 좀 약하지만 중징계 중에 하나인 정직 3호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세한도인데, 이 세한도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줘요. 김정희가 그 엄청난 권세를 누릴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었는데, 이 절의 고도 위리안치라는 유배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유배를 가면서 사람들 다 떨어졌는데 오로지 이상적이라는 그 제자 한 사람이 옥바라지를 하고 뒷바라지를 했다. 그래서 김정희가 고맙다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날이 추워져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걸 안다. 이런 걸로 세상에 인심을 들었는데, 제가 느끼는 그런 심정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김정희 그분의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하고 동병상련이다. 여기 또 동병상련 한 분 더 있지만 우리 박대령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네, 커플 명함으로 이제 도안을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또 답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답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퇴직 후 가장 처음으로 공식적인 활동이 이렇게 책을 출간하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 책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출마 기념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싶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솔직한 심정은 출산 기념회다. 제가 1년 동안 산고 끝에 이게 난 우리 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돌잔치하고 출산 기념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출산 기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옷을 좀 잘못 입고 와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쿨톤이라서요. 웜톤, 쿨톤 중에 파란색이 잘 받는 쿨톤이라서 이 옷을 입고 왔고요. 그냥 색깔을 맞춘 것일 뿐. 아 맞다. 이 색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색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의 민주당 색깔이 아니고 민주당 색깔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경찰 색깔입니다. 경찰 복장 색깔이에요. 우리 이거 현직 옷 입고 있는 사람 좀 한번 벗어서 보여주지. 이게 경찰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경찰 복장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이 경찰의 색깔이기도 하고요. 네, 제 옷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네. 좀 밝은 게 이제 그쪽 당 그 생각이고 요거는 경찰 옷이 정확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아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아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돌잔치도 함께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잔치 말씀하셨는데 이 책은 지금 정치 출판의 시즌에 정치 출판의 시기에 나와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온 그런 책하고 이제 같은 시기에 나와서 오해가 있는데 이 책은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고 일반을 상대로 한 출판하는 거니까. 절판 벌써 됐습니까? 10일 전에 갔더니 절판돼서 없다고 해갖고 여기. 그러니까 저 출판사에 왔는데 좀 많이 찍지. 이세는 좀 많이 이제 부탁드려요. 네, 제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받아봐서 굉장히 또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제가 앞서서 우리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딱 5글자로 이 책을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질문해서 내가 숫자를 맞춰보니까 재미있다 이렇게 하니까 숫자 손가락이 안 맞고 네, 모자랍니다. 그래서 맞춘 게 경찰입니다 이게 딱 보이던데 경찰 이야기 내가 경찰로서 살아온 이야기니까 거기에 모든 걸 함축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네, 이 5글자가 사실 경찰 이야기라고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은 깔끔하면서도 결코 쉽지는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경찰로서 진심을 담아서 써주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읽어보시면서 정말 경찰 이야기란 무엇인가 같이 좀 공감해보시고 마음 깊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가장 베스트 원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아까 질문 안 했는가? 좀 더 솔직하게 네. 네. 솔직하게 말씀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행보는 좋겠어요. 앞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제게 주어진 역할이 있으면 그게 경찰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 하면 그게 효과적이라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프롤로그에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경찰 유사명과 정의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024년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서도 이 정의를 나름의 방법으로 구현하면서 살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떤 정의를 위해서 힘쓰실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죠. 그 지금 모 장관이 막 그냥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엮어서 이게 옳다고 이제 궤변을 늘어놓던데, 이 무엇이 바른지는 그걸 판단한 사람 입장에서 그 판단의 주체가 국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정의죠. 제가 그 로고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권의 경찰이 돼 가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할 기회가 있으면은 로고송으로 이 경찰이 나아갈 바를 이렇게 밝히고 싶은데,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KNP 한국경찰, 이게 제가 말합니다.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노래까지 한 소절 듣고 참 좋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딱 보고 궁금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현재형이죠. 네.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게 중요한데 질문을 끝에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 했으면 내가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이 경찰하고 끝낸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경찰을 사랑하고, 경찰을 내가 나온 이유도, 경찰 조직을 나온 것도 경찰을 사랑해서, 경찰이 내 때문에 보복 인사를 하고 계속 쥐고 흔들기 때문에 내가 자 사표 내 모가지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서 네 목을, 윤희근 경찰청장 목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모가지 떼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부터 절연을 하고 진정으로 이 조직을 보호하는, 외부의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다해주라 하고 내 목을 준 거예요. 경찰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왔지, 사랑하지 않고 내 안위만 생각했다면 좀 더 많이, 좀 더 오래 월급 받고 하거나 뭐 명예퇴직을 해서 수당을 받아 나오지, 그냥 그 큰 금액을 이렇게 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나온 거기에서 투쟁한 것도 경찰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나온 것도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책을 쓴 것도 이 경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왔고, 앞으로 할 일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고 계속 현재형일 것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이 제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갑니다. 사랑과 진심은 언제든지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총경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의 그리고 진심이 통하시기를 응원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이제는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류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마이크 들고 가겠습니다. 네, 저기 네이비색 점퍼 입으신 분 질문 있다고 하시네요. 마이크 있나요? 네. 저 울산 중구에서 왔고요. 아이고야. 저 총경님 그 시위하시고 1인 시위 경찰청 거기서 하시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도 한번 드렸고, 예.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되게 지방에서도 되게 뉴스 이슈가 많이 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방 뉴스에서도 이제 청장이 그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이제 제 주변에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사실 경찰국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총경님 뭐 정치를 아직까지는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지만 하시기를 많이 바라기도 하는 분들 많고 한데, 경찰이나 수사 이외에 뭐 사회 문제 관심 가지시는 건 혹시 취미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소탈한 거라 해야 되나, 약간 좀 간에. 제 취미는 이제 책에 적어두었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루에 이제 1시간씩 하고, 하루 쉬고 또 1시간 하고 있고, 울산에 있을 때는 그 자전거를 탔어요. 울산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파산으로 올라가서 출근을 하고, 1시간 내가 출근하고 씻고 일하다가 퇴근할 때는 강변으로 해서 태화강을 갔고, 그래서 그 책에도 산전수전, 산으로 자전거 탔고 물 옆에서 자전거 탔다 해서 그게 이제 제목이 산전수전이죠.
그러고 제 취미 중에 이제 중요한 취미를 또 책에도 적어놨는데 차 마시는 거예요. 이 중국 보이차를 주로 마셨는데 차 마시면 차분해지고 좋아요. 차는 모든 좋은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고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차를 통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취미가 다양하신데요. 크게 걷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 차 걷기는 마시기, 이야기 안 했는데 달리기. 네, 달리기, 그리고 예리하십니다. 자전거 타기, 그리고 차 마시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눈에 수트핏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제복핏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비결을 이렇게 또 알아갑니다. 내만큼 이 경찰 제복을 많이 입고 오래 입고 멋있게 입고 잘 활용한 사람 드물 거예요. 오늘도 사실 제복 입고 나올까 했는데 또 누가 뜯어 말려서 그렇지. 오늘 와서 딱 마지막으로 벗어버리면 그 의미가 사실은 저 옆에 계신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임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비명 행사에 갑자기 이렇게 탁 사표를 내버리니까 이 퇴임식도 못 하고 직원들한테 인사도 못 하고 급히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내가 경남청에 발령이 났는데 상황팀장으로 경남청장은 전화해서 내가 퇴임식하러 가겠다니까 오지 말라더라고요. 왜 못 가냐 이러니까 역대로 사표 내고 퇴임식한 사람 없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퇴직했는데 무슨 또 이제 가리니까 퇴임식을 하느냐 하는 이유로 퇴임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찰도 모이고 이제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퇴직의 변을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혹시 이게 경찰복을 입고 올까 했는데 이제 너무 행사가 이제 산만하고 고추장스럽다는 출판사 때문에 딱 정리가 된 거죠. 네, 제복도 양복도 굉장히 멋있게 잘 소화하십니다. 자,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저기 가장 뒤쪽에 까만색 모자 쓰신 분 질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들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22기입니다. 아이고 반갑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윤희근이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고 현직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후배 경찰관들, 핍박받고 계시는 경찰관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퇴임하면서 그대로 이제 우리 경찰 내부망에 적었습니다. 경찰 현장 활력소라고 경찰 전체가 보는 내부망에 경찰청장한테는 아까 언급했습니다. 이 경찰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야기했어요. 이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정권의 경찰이 되기를 거부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 이게 그대로 제가 합니다. 저희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오신 여러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촉발된 이런 일에서 이제 마이크가 집중이 되고 영향력이 생겼는데 이 영향력을 우리 경찰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선하게 잘 효과적으로 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